제가 처음에 뵀을 때부터 느꼈는데 진짜 너무 아름다우세요. 우리가 항상 비행기를 타면 뵙는 너무 아름다운 승무원이셨다고 들었어요. 앞에 물건에서 2,200만 원, 두 번째 물건에서 700만 원, 6개월 동안 3천만 원 버셨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승무원으로 열심히 이제 일하셨을 때 이번에 경매랑 금매 이렇게 두 건 매도 친 거랑 네. 어떤 게 더 힘들어요? 당연히 안녕하세요, 당근자판기입니다. 오늘은 저희 수강생분이 소액 경매 아파트 단타로 돈을 버셔서 자랑을 하려고 이렇게 인터뷰를 마련해 봤습니다. 오늘 주인공 닉네임이 리잔님이세요. 왜 리잔님인지도 한번 물어볼게요. 네, 오늘의 주인공을 모셔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일단 항공사 승무원으로 10년 정도 근무하다가 현재는 부동산 매매업과 인테리어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선생님 수강생 김리자입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현재 30대시고 네. 닉네임은 리자님이신데 리자가 무슨 뜻이에요? 리틀 자판기라는 뜻이고요. 선생님 따라서 리틀 자판기가 되고 싶어서 그렇게 왜 제가 되고 싶어요? 선생님처럼 계속 끊임없이 발전해 나가는 멘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선생님만 따라가면은 평생 굶어 죽을 일은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정하게 됐습니다. 네. 그 대신에 이제 진짜 따라오려면 빡세요. 네, 괜찮습니다. 잠깐 정신줄 놓거나 어디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막 저쪽에 가 있어요. 그니까요. 잘 따라가야겠더라고요. 계속 잘 따라와야 네. 돼요. 오, 반갑습니다. 제가 처음에 뵀을 때부터 느꼈는데 진짜 너무 아름다우세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비행기를 타면 뵙는 너무 아름다운 승무원이셨다고 들었어요. 근데 어쩌다가 그렇게 멋지고 누구나 다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시다가 갑자기 이 험한 경매를 하시게 되셨나요? 사실 항공사 승무원이라고 하면은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직업처럼 보여지기는 해요. 근데 이제 막상 일을 하면 체력적으로 굉장히 한계가 많이 느껴지는 일이기도 하고 그 체력과 월급을 1대1로 바꾼다는 생각이 들었군요. 계속 들다 보니까 이게 언제까지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진짜 바깥에서 봤을 때는 되게 좋은 직장이고 그렇게 좋은 직장을 왜 그만두냐 생각하는데 맞아요. 실제로 다니고 있고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몸이 녹아내린다라는 느낌인 네,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기도 했고 이제 제 노년기를 생각했을 때 나이가 들면 노년. 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고 제가 이제 50대, 60대가 됐을 때 저는 이제 거기서 서비스 카트를 끌고 일을 하는 것보다는 좋은 클래스 좌석에 앉아서 비행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나 이거 말고 이렇게 네. 한 번도 생각 못 해봤는데 왜냐면 저는 간호사였잖아요. 바꾸면 환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런 생각을 하셨군요. 네. 근데 10년 차면은 엄청 오랫동안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래 일하긴 했어요. 근데 사실 10년 정도 일을 한다는 거는 엄청 직업에 자부심이 있고 그리고 되게 직업을 사랑한다는 건데 하루아침에 딱 그만둬버리고 나 경매할 거야. 이게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어떻게 딱 결심하게 됐는지. 사실 근데 고민 자체는 굉장히 오랜 기간 했던 것 같아요. 코로나가 터졌던 2019년도부터 코로나 휴직으로 인해서 제가 스스로 생각할 시간이 주어진 거예요. 근데 과연 이게 내가 원하는 삶인가 생각이 들었고 원하는 삶이었잖아요, 사실. 그쵸. 그래서 들어간 거였잖아요. 그쵸. 너무 하고 싶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무엇이 이토록 나를 힘들게 만들었는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물론 회사에서 계속 승진을 하고 올라가면 월급이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월급이 올라가고 연봉이 올라간다고 해서 서울에 있는 집과 부동산이 올라가는 속도를 따라잡지는 못하잖아요. 그쵸. 인플레이션을 절대 월급이 네. 해칭할 수가 없죠. 그리고 어쨌든 이게 젊고 건강할 때 하는 게 좋은 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노후를 생각했을 때 빨리 다른 일을 지금 찾아서 지금부터 시작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구나. 근데 저는 비행기 탈 때 네. 거기 승무원님들 계시잖아요. 그럼 저는 무슨 생각했냐면 이렇게 비행기에 그냥 타고만 있어도 힘든데 흐트러지지 않은 모습으로 맞아요. 밥을 다 피딩을 다 해주고 네. 그 먹은 걸 다 치워주고 나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받아서 계속 먹는데도 너무 힘든데 네. 그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저 사람들 되게 대단하다. 실제로 노동 강도가 그렇게 힘든가요? 그렇죠. 일단 선생님처럼 그렇게 생각해주는 승객분들이면 너무 좋은데 오랜만에 여행을 가시고 비싼 돈을 들여서 이제 비행기 티켓을 끊었기 때문에 굉장히 뭔가 누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다 보면은 저희 일하는 직원들이 심적으로 힘들게 하는 분들도 많으시기도 하고 뉴스에 나오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정말로 있나요? 정말 많죠. 기억나는 사람 있어? 제가 퇴사하고 거의 기억을 싹 다 지우긴 했는데 잘했어요. 네. 괜히 유니폼 가지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유니폼 가지고 뭐라고 네.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뭔가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 이걸 입고 일하는 게 뭐 자랑스럽냐. 어머!
갑자기? 네. 저게 뭔데? 그러니까요. 어머. 되게 상상 초월인 분들이 너무 많아요. 명도가 힘들지 않았겠어요. 너무 쉬웠죠. 왜냐면 우리 명도에서 네. 상상을 초월한 사람들을 만나는데 네, 맞아요. 그런 분들이 네네네. 이제 시시때때로 나타나는 일터였으니까. 맞아요. 저는 그래서 명도가 두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대표님은 이런 상황 없으셨어요? 간호사일 때? 비행기를 근데 이제 저의 환자들은 자기 몸이 지금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진상이라고 얘기하거나 나쁘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다만 그 환경이나 공간을 이제 견디기가 힘든 거죠. 눈만 마주치면 아프다고 하고 눈만 마주치면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냥 내 멘탈 자체가 이제 힘들어지는 거지 실제로 막 저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 좋은 사람 이거를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웠던 것 같고 제가 근무했었던 곳은 또 중환자실이다 보니 온전히 그냥 몸을 저한테 맡기고 있는 사람들이라서 차라리 화를 내도 좋으니 말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도 되게 많았죠. 당근.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네. 승무원이랑 경매는 진짜 안 어울리거든요. 어떻게 맞아요. 하시다가 네. 저를 알게 되셨고 어떻게 하다가 나는 경매를 전업으로 해야겠다 생각하시게 된 거예요? 일단은 남편이 먼저 경매 공부를 시작했어요. 아 남편분이? 네네네. 일단 투자에 좀 관심이 많은 사람이어서 주식이랑 부동산 관련해서 공부를 많이 하다가 우연찮게 선생님의 유튜브를 보고 경매라는 걸 이제 알게 됐고 그러면서 혼자 입찰도 가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회사원이다 보니까 조금 한계가 있어서 그때쯤 마침 제가 퇴사를 고민하고 있기도 했고 그래서 저한테 내가 이제 안정적인 직장이 있고 너는 마침 퇴사를 하고 싶으니 네가 그만두고 전업으로 경매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 하면서 선생님을 저한테 추천해줬죠. 근데 어떤 영상을 보고 저랑 같이 공부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처음에 제가 본 영상은 그리다 부평 모텔이었고요. 그걸 보고 이제 선생님이 되게 끈기 있게 해나가시는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열렸던 강의가 경매 강의였어요. 무료 강의를 보고 홀린 듯이 바로 강의를 결제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보면 이런 인터뷰 같은 영상도 많잖아요. 네. 이 인터뷰 영상 같은 거는 어떻게 좀 도움이 돼요? 도움이 됐죠.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고민이 되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시고 계시고 실제로 경매랑 전혀 상관없었고 네. 어떤 분들은 경매가 오히려 무서운 건 줄 알았는데 공부를 하고 해보니 돈이 되고 그리고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거나 막 무서운 건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좀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인터뷰 영상을 찍는데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저 너무 재밌게 봤는데요. 그래요? 네. 조회수가 너무 낮은 거예요. 아 진짜요? 그래가지고 이걸 계속 해야 되나? 계속 해주세요. 그 모험집도 저는 가끔 봐요. 그렇구나. 네, 동기부여가 일단 되기도 했고 근데 사실 선생님 무료 강의만 들어도 경매는 이제 어렵지 않고 쉬운 거고 겁먹지 않아도 된다는 것부터 알려주시고 실제로 이제 사례도 보여주시고 맞아요, 수익 구조도 맞아요. 이제 보여주시다 보니까 일단은 무료 강의를 먼저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동기부여되는 이 전 기수 선배님들의 영상을 보면은 안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리자님은 원래부터 좀 경매에 열린 편이셨나요? 아니면 나도 경매에 한때 오해가 있었다 하시는 분이셨나요? 저도 완전히 꽉 닫혀있는 편이었죠. 한국에서는 드라마를 이제 보면은 보통 점유자 입장에서 맞아요. 내쫓기는. 네네.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항상 강제 집행을 당하고 항상 선한 사람들이 그렇게 당하잖아요. 맞아, 울잖아요, 그리고. 네. 그래서 항상 오해를 하고 있었는데 막상 겪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었어. 사람들이고 우리가 착한 사람들인 거예요. 오늘도 오전에 지금 단톡방에 계속 얘기했던 게 이사비를 당당하게 뭐 200을 내놔라 300을 내놔라 이러고 있고 네. 어디 맡겨놓은 것처럼 네. 나 절대 못 나간다. 네. 내가 나갈 때 가만 나갈 줄 아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런 분들이 진짜 많지. 저희가 막 억지로 내보내서 이렇게 네. 나쁜 그런 건 절대 아니라는 거를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경매로 이제 막 폐가망신 당하고 이런 케이스도 드라마에서 많이 다뤄지는데 사실 공부를 잘 하고 들어가면은 이것만큼 안전한 게 없잖아요. 없죠. 그리고 제가 막 산을 낙찰받아라 어디 있는 반지하 빌라를 낙찰받아 이런 게 아니라 꼭 한 번쯤은 월세든 전세든 매매든 계약을 네. 해봤을 것 같은 아파트로 간단하고 되게 쉽게 접근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끔 알려드리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누구나 시작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긴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아름다우신 전직 승무원님께서 받으신 아파트는 당연히 아름다운 아파트였겠죠? 첫 번째 아파트 얘기 좀 해주십시오. 일단 제가 처음에 낙찰받은 아파트는 충남 아산에 있는 오래된 연립주택이었어요. 엘리베이터도 없었고요. 일단 장점이라고 하면은 상업지역에 있어서 추후에 재개발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뉴스가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 아파트였는데 문제는 실거래가가 몇 년간 찍히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 보고서에 피드백을 해주실 때 여기는 없어서 팔리지 않아서 찍히지 않았던 거다라고 이렇게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시기도 했고 제가 조사를 했을 때 부동산 중개인 그런 판단이 됐군요. 네, 그렇게 판단을 해주셔서 믿고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거는 네. 어쨌든 되게 낙후되고 오래됐는데 결론적으로 조사를 잘해서 괜찮은
아파트라는 컨펌을 받고 네. 입찰을 하셨군요. 맞아요. 어쨌든 이제 기다리던 낙찰을 받았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문을 딱 열었을 때 샤랄라랄라 한 아파트가 아니라 다 썩어가는 엘리베이터 없는 쓰러져가는 아파트여서 기분이 어땠어요? 오히려 좋았어요. 오, 오히려 변태? 왜 기분이 좋았죠? 일단은 다들 가고 싶어하는 아파트나 실거래가가 많이 찍히는 아파트는 경쟁률이 되게 높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숨은 보물이 있잖아요. 네, 숨은 보물 맞아. 찾기를 제가 해낸 느낌이 들기도 아무도 했고. 모르는 물건을 내가 찾아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처음에 살았던 신혼집이 한 10년 정도 된 아파트였는데 원래는 내부가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집을 전세로 구하고 남편이랑 거길 들어갔을 때 사실 큰 인테리어는 하지 않았거든요. 남의 집이니까. 그래서 도배랑 장판이랑 뭐 조명이랑 좋아하는 소품 같은 걸로 이렇게 꾸몄는데 저희가 이제 이사를 나갈 때쯤에는 이 집이 너무 이쁘게 꾸며져 있으니까 금방 나가는군요. 엄청 비싸게 나갔어요. 시세보다. 금방 꾸민 나가는 건 난데. 네, 그래서 어머. 이제 그때 많이 깨달았죠. 이게 내 집이었으면 너무 좋았겠지만 아니어도 배운 거죠. 그랬구나. 네. 그래서 이 집은 얼마에 낙찰이 되셨나요? 이 집은 8,570만 원 정도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오, 수리를 하셨나요? 수리를 기본적인 수리만 했어요. 한 얼마 정도 수리하셨어요? 750만 원 정도 드렸습니다. 750만 원 정도 수리하셔서 얼마에 매도하신 거예요? 1억 2,300에 매도했어요. 1억 2,300에 매도해서 여기에서만 수익이 얼마나 하신 거예요? 2,2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때 기분이 딱 어땠어요? 너무 좋았죠. 너무 좋고 이게 되는구나.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이 진짜 다 맞구나. 그래서 더더욱 이제 리필 자판기가 되어야겠다. 시키는 대로 생각을 하면 되겠다. 네네, 그냥 시키는 대로만 했잖아요, 사실은. 제가 뭐 추가로 한 것도 없고 그냥 하라는 대로만 했는데 이런 결과가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잘 됐다 생각했죠. 아, 남편분은 그 첫 번째 물건 낙찰받고 매도하는 과정에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남편도 좋아하긴 했어요. 좋아했는데 제가 1년 동안 안식년을 각지면서 그동안은 사실 연봉이 없었던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너무 이제 호들갑 떨지 말고 이제 시작이다. 오. 이렇게 말해줬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돈 벌었다고 네. 해서 세상을 네. 다 가진 것처럼 느끼지 말고 이제 시작이니까 초심자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더 열심히 해. 계속해서 열심히 하라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오, 멋진 분이시군요. 그 첫 번째 물건에서 명도 과정에서 어려운 건 없었어요? 우리가 아까 전에 일을 워낙에 이제 빡세고 네. 손님들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명도가 오히려 더 쉬웠다라고 했는데 어땠어요? 첫 명도? 저는 사실 명도가 두렵지 않았던 게 선생님 강의 때문에도 컸어요. 왜냐하면 이제 강의를 해주실 때 명도는 절대 무서운 게 아니고 일단 법 안에서 보호를 받는 거는 낙찰자이기 때문에 명도를 두려워하지 말고 만약에 이상한 사람 만난다 그럼 바로 강제 집행을 진행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년간 진상들이 이제 겪었다 보니까 단단해진 근육, 네, 진상 그래서 근육. 그렇게 두렵지 않았던 것 같은데 또 너무 순한 점유자를 만나긴 했어요. 너무 평범하게 언제까지 나간다고 하고 안 나가시고 언제까지 오. 나간다고 하고 안 나가시고 하긴 했지만 그래도 강제 집행 그냥 순차적으로 하고 하니까 크게 어렵다고 느껴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법원입니다. 네. 잠시 들어갈게. 강제집행 부실행하는 여기 이분이 사셨잖아요. 미리 전화를 하시고 오세요. 전화도 안 하시고 이렇게 오시면 어떡해요? 아니 그래도 전화를 하시고 오셔야지. 이렇게 막 무작정 오시면 어때요? 전화를 하고 오세요. 강제집행은 일행성이기 때문에 전화. 근데 사실 뭐 우리가 온다고 뭐 사전에 우리가 고지하는 것도 없고 세니까 연락처도 모르고 근데 이제 어머니께서는 왜 연락 안 해고 왔냐는데 강제집행은 사실상 연락을 하진 않습니다. 여기 집주인분께서도 이제 권리금 재산 권리권 행사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집은 언제쯤 비워주실 건지. 아니 저희가 이제 거기 낙찰자 분하고 지금 집을 지금 알아보고 조금 기다려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네네. 네, 며칠 안 돼서 강제 집행한다고 하셔갖고 드릴 말씀이 없어가지고 답을 지금 그러셨구나. 며칠 이상 날짜가 나오질 않아가지고 답장을 못 해드렸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요. 우리 네네네. 선생님들이 이제 안 간다는 건 아니고 가려고 하는데 그렇죠. 거주지가 마땅한 거주지가 없다는 거잖아요. 아니요 지금 이제 정해졌는데 네. 그거 조금 기다려주시면 이사 날짜가 이제 이번 주에 나올 것 같거든요. 아 그래서 원래 오늘 와서 짐을 비워야 하는데 우리가 짐도 얼마인지도 모르고 뭣도 얼마인지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자진 개고 기간을 드리겠습니다. 개고문은 우리가 벽면에 붙이고 갈 거고요. 아니, 이후 집을 자진적으로 비워주지 않으면 채권자가 이제 저희 쪽에 강제집행 본집행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 둘시 아무데나 나와서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채권자랑 집주인이랑 연락처 되시면은 조율을 원만히 잘 하셔가지고 개고 만료일 전에 자진 대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집행을 하셨나요? 아니면 계고까지만 하셨나요? 개고까지 했어요. 사실은 제가 계속 문자를 보내고 연락을 했을 때는 언제까지 나간다 약속만 하시고 나가지 않으셨는데 확실히 집행관 분들이랑 같이 가서 계고를 하니까 그분들한테는 조금 강압적으로 느껴졌나 봐요. 그쵸. 그래서 집행관 분들이랑 약속한 날짜에 바로 나가셨어요. 그렇게 해서 명도가 완료되셨군요. 네. 대표님 여기서 말씀하신 계고가 어떤 거예요? 계고는 이제 강제로 집행을 하기 전에 찾아가서 입으로 나가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과정을 계고라고 합니다. 수리하는 과정에서 어렵거나 힘든 건 없었어요? 처음에 강제 집행 계고를 제가 동행을 했었는데 그때는 집에 불이 다 꺼져 있었고 짐이 워낙 많아서 어느 정도 상태인지 가늠이 사실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부분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깨끗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해서 다행이다 인테리어 비용 굳었다 했는데 그분들이 이제 이사를 나가시고 봤는데 온통 곰팡이랑 일부러 불을 끄고 있었군요. 그랬던 것도 같아요. 곰팡이도 막 엄청 났고 부엌에 이제 기름때 찌든 때가 닦지 않아서 그대로 막 굳어있기도 했고 샤시는 다 깨져 있었어요. 어머나. 어떻게 사셨던 건지 그래서 너무 놀랐죠. 아니 근데 당황하지 않았어요? 보통은 그때 이제 다 당황을 하고 울거든요. 망했다.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신혼집을 한번 고쳐본 경험이 있기도 했고 이따가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그 금매 물건은 제가 먼저 수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번 저 앞에 네. 있던 경험들로 네. 인해서 이 정도는 뭐 네. 이렇게 그래서 뭐 여기저기 수리를 해야겠다라는 뭔가 판단이 서기도 했고 제가 어려웠던 거는 수리 업체를 부르잖아요. 근데 인테리어 업체 분들이 왔다가 도망가셨어요. 이거는 못한다 이러고 다 돌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나타나던가요? 사람이?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부르기 위해서 청소 업체를 불렀죠. 청소를 네.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인테리어 진행이 네. 됐군요. 그래서 인테리어 업체랑 곰팡이 제거 업체를 불렀는데 사실 그분들도 도망을 가셨어요. 이거는 못한다 하루. 사람이 살던 집이잖아요. 그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경매로 수십 채 수백 채를 낙찰받고 알게 된 망하는 집의 특징에 안 치우고 산다. 저 봤어요. 뭔지 그 영상. 알겠죠? 네네네. 진짜 맞죠? 네, 맞아요. 그 영상을 봐서 덜 충격적이었던 것도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청소업체랑 곰팡이 제거업체한테 추가 요금을 더 주고 어느 정도 집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인테리어 업체를 불렀어요. 그렇게 하니까 오케이가 됐어요? 네. 힘들게 또 수리를 했군요. 네, 맞습니다. 아이고. 대표님 이 정도면 너무 사기 같은데 혹시 경매에서는 이런 거 무르는 거 같은 거 안 돼요? 네. 절대 안 돼요? 집이 지저분하다고 물려줄 거면 경매 자체를 진행을 안 하겠죠. 모든 건 낙찰받으면 끝납니다. 근데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 집이 항상 깨끗하라는 법이 없거든요. 더군다나 이 집은 그냥 망했거나 아니면 완전 망해 있는 사람이 살던 집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집이 안 좋을 거라는 거는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되는 게 정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집이 깨끗하지 않다고 해가지고 물려주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두 번째 물건은 금매로 잡으셨다고요? 네, 맞아요. 금매로 바로 매수를 하게 됐는데요. 일단 처음에 낙찰받았던 경매 물건에서 대출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제가 보유했던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상태였어요. 아까 전에 첫 번째로 낙찰받은 집이 8,700만 원? 네, 맞습니다. 8,700에 낙찰받았는데 얼마가 대출 나왔어요? 800만 원밖에 안 들었어요, 제가. 그럼 지금 800만 원 투자금으로 2,200을 번 네, 거예요? 맞아요. 와, 멋있다. 다 대출이 잘 나와서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명도 과정이나 강제 집행까지 진행하려면 시간이 조금 몇 달 정도 걸리잖아요. 최소 한 달 이상 걸리니까 그 안에 한 건을 더 해야겠다. 보유금 갖고 있어봤자 뭐하지? 그쵸, 뭐해. 라는 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경매를 또 다시 물건을 알아봤는데 같은 단지에 다른 층에 금매 물건이 나온 거예요. 잡아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선생님께 여쭤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당장 잡으라고 당장 잡아야죠, 이런 거. 하셨고 근데 또 깎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깎아야죠. 네. 500만 원 깎으라 그랬나요? 한 1,000만 원 깎으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깎았어요, 그래서? 네, 깎았죠. 깎았군요. 네. 네. 그래서 깎았더니 이제 가격이 한 1,000만 원 정도 내려간 상태니까 당장 5팀이 보러 온다고 하시는 거예요. 빨리 뛰어가서 빨리 가격금 네. 쌓야죠. 네, 바로 달려갔어요. 충북 제천까지 달려가서 이제 상태를 봤는데 왜 금매로 나왔는지 알 것 같은 상태였어요. 띠로링, 네. 근데 이제 확신을 가졌던 거는 선생님 말씀도 있었지만 제가 이 물건을 보려고 중개인과 들어갔을 때 위층에 있는 그 이웃 주민분들께서 여기 살 거예요? 여기 얼마에 살 거예요?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거예요. 온 동네가 다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네. 알고 보니까 이 동네가 장기로 살고 싶어하는 수요가 굉장히 많은 동네이기도 그러니까 했고 서로 이제 째려보고 있는 중이었군요. 맞아요.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없는 연립 아파트였기 때문에 여기가 층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위층에 사시는 분들이 모두 여기를 탐내고 계셨는데 문제는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엄두도 안 나고 더 깎고 싶었는데 깎아주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괜히 저한테 계속 여쭤보시더라고요. 할 거예요? 어디 오. 사시는데 여기 이사 오시게요? 뭐 이래서 음.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가게
아껴봤어요.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수리를 얼마 주고 했어요? 여기는 진짜 많이 들었어요. 샷시까지 해서 3천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3천만 원 정도 들었고 네.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1억 2천에 매수를 해서 1억 6,300에 매도했습니다. 1억 6,300에. 네. 어쨌든 3천만 원 정도 수리해서 나중에 순수익은 얼마 정도 남는가요? 한 700만 원 정도 남는 세금까지 것 같아요. 다 빼고 한 네. 700만 원 정도가 네. 남는군요. 그러면 앞에 물건에서 2,200만 원, 네. 두 번째 물건에서 700만 원, 네. 6개월 동안 3천만 원 버셨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다시 정리해봤을 때 서비스 카트 끌고 다니시면서 승무원으로 열심히 이제 일하셨을 때 이번에 경매랑 금매 이렇게 두 건 매도 친 거랑 네. 어떤 게 더 힘들어요? 당연히 항공사에서 근무했을 때가 훨씬 체력적으로 힘들었죠. 일단은 수면 시간도 보장이 안 되고 식사 시간도 보장이 안 되고 물론 다른 분들이 봤을 때는 맨날 좋은 나라 가고 좋은 걸 먹는 것 같지만 밤새서 걸어가는 거잖아요. 딱 붙는 유니폼에 불편한 구두 신고 걸어간다고 생각을 해보면 노동력 대비 수익은 진짜 경매를 따라잡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진작할 걸, 그쵸? 네, 진작할 걸 그랬어요. 당근 자, 그러면 이렇게 두 건을 해보고 체감상 네. 가장 많이 크게 배운 거, 네. 달라진 건 뭐가 있으세요? 일단 경매에 대해서 과연 이게 될까? 과연 이게 안전하긴 할까에 대한 인식이 완전 많이 바뀐 것 같고요. 고민하는 시간이 너무 아깝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시간에 차라리 네. 한 개를 더 하지, 그죠? 그 시간에 빨리 선생님 강의 듣고 몇 건 더 할 걸. 근데 지금 그러면 세 번째 물건 준비하고 있는 건가요? 네,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또 놀라운 게 아까 잠깐 들으니까 지금 현재 임신 중이라고. 맞아요. 근데 임신 중이라고 해가지고 나태해지면 안 돼요. 왜냐면 아기 낳는 산부인과에서 명도하시고 산후조리원에서 계약금 받으신 분도 계세요. 그래요? 네. 대단하신 선배님이시네요. 그러니까는 할 수 있어요. 계속하세요. 맞아요. 계속 할 것 같아요. 경매하시면서 이거 진짜 중요하다라고 느꼈던 핵심 포인트는 있나요? 일단 핵심 포인트라고 하면은 직접 입찰을 가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아무래도 큰 금액을 입찰을 하다 보니까 수표를 발급받는 일이라든지 아니면 입찰가 금액을 적는 일이라든지 실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두려워서 입찰을 못 가는 경우도 많은데 저는 이제 보고서를 쓴 거는 거의 99%는 제가 다 갔던 것 같거든요. 가서 물론 폐차를 해도 그냥 이제 여기 주차장이 어딘지 아니면 경매 법정이 어딘지 어떤 은행이 입점되어 있는지 이런 거를 보고 나니까 어떤 법원을 가도 뭔가 익숙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현장에서 낙찰가를 듣잖아요. 그러면 제가 폐차를 하더라도 왜 내 금액에는 폐차리 됐고 왜 저분의 금액에는 낙찰이 됐을까 이런 것도 실시간으로 공부가 됐던 것 같아요. 와, 대박이네요. 이렇게 두 건을 잘 마무리를 하고 돈까지 버셨잖아요. 네. 우리 리틀 자판기님의 네. 노하우가 혹시 있나요? 제가 느낀 노하우는 중개사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중개사님 내 편으로 만들어라. 네, 보통 지방에 있는 아파트를 입찰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물건을 이제 낙찰을 받고 수리를 할 때 저희가 지방으로 매주 이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현장에 중개 사장님이 이제 가야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부탁을 드려야 그쵸, 되는 그쵸. 경우가 많으니까 사전에 좀 밑작업을 해서 간식도 보내드리고 갈 때마다 가서 이야기도 나누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은 노하우였던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네. 완전 국룰이에요. 네. 뭐냐면은 그냥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 외도민, 에어비앤비 구할 때도 그렇고 모텔도 그렇고 호스텔 물건을 구할 때도 그렇고 그냥 건물을 사려고 할 때도 그렇고 무조건 중개사님이랑 친해져야 돼요. 맞아요. 저는 어제도 아침에 일과를 중개사님 만나는 걸로 시작을 했고 지금도 이거 촬영 끝나고 좀 이따가 물건 보러 가거든요. 같이 가실래요?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중개사님을 잘 친하게 관계를 형성해 놓는 게 우리같이 이렇게 매매사업자로 물건을 사고 팔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노하우가 될 수 있죠. 대표님 근데 중개사님이랑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저는 약간 낯을 많이 가리는데 그런 팁이 있을까요? 친하게 지낼 수 있는 팁? 배가 불러서 낯을 가린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배가 부른 거죠. 지금 낯을 가리고 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빨리빨리 친해져가지고 빨리빨리 돈 벌어야죠. 배가 더 골아야지, 절실해야지 중개사님이랑 친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시 직장으로 돌아갈 생각도 있다고 아까 잠깐 얘기하시는 것 같았는데 그거는 어떻게 왜 갑자기 바뀐 거예요? 처음에는 전업으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할 게 너무 없어요. 너무 뭐가. 없어요. 네. 너무 쉽게 잘 알려주시기도 하셨지만 너무 할 게 없어서 이건 직장을 다니면서 하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직장인 근로소득이 있어야 대출이 잘 대출 나오잖아요. 빵빵하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가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오히려 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내가 새로운 인컴
자존감에 대한 그게 생기잖아요, 방법이. 그러면 기존에 있던 직장 생활이 원만해지거나 더 편안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저 같은 경우가 그랬던 게 오로지 월급만 쳐다보는 삶을 살다가 월세도 받고 경매도 하고 뭐도 하고 하면서 제가 회사에서 받던 월급이 제 전체 수입의 30%까지 줄어들었었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직장이 그냥 내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 중에 그냥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온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편안해져요. 관계도 편안해지고 일도 되게 편안하게 바라보게 되고 오히려 너무 좀 집에 있으면 나태해질 수 있으니까 직장을 좀 다니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진짜로. 앞으로의 목표나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앞으로의 목표는 일단 제가 아직 30대이다 보니까 남편이랑 자산을 합쳤을 때 40세 전까지 40억을 만들어보자가 목표가 됐어요. 근데 그 계획을 이제 이루려면 선생님만 따라가면 되는 것 같아요. 네, 따라오십시오. 네,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출산 전까지 최소 2건 정도 낙찰을 받고 매도까지 한번 해보는 거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와. 근데 이거 보면서 아직도 조금 망설이고 계시고 내가 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해주실 말씀 있나요? 고민하는 거는 돈 버는 속도를 늦추는 일인 것 그뿐이다. 같아요. 그냥 선생님 일단 강의 들어보시고 시키는 대로만 사실 하면 어려울 게 없거든요. 생각보다 정말 쉬우니까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러면 약을 판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네. 제가 이제 무슨 말을 못 하겠는데 근데 네. 결론적으로 제가 항상 갈지 말자면 저는 가고요. 할지 말자면 하고요. 살지 말자면 사요. 근데 저는 사실 이거 되게 나쁜 마음인데 경매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고민 나만 다 하게 걱정하지 마세요. 이 얘기를 듣고도 열의 9은 그런가 보다 하시지 실제로 경매까지 와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만약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냥 책 사서 공부하다가 마는 거지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면. 저는 인생이 변하는 경험을 되게 소중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나한테 되게 맛있는 거 먹여주잖아요. 나한테 좋은 거 사주잖아요. 머리도 좋은 데 가서 하잖아요. 근데 이 경험보다 내가 나한테 인생을 바꿔볼 수 있는 경험을 해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지금 다니시는 직장이 좀 답답하다. 그리고 내 미래가 조금 안 보인다. 그리고 지금 하는 일이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저는 매매사업자 전업으로 하시는 거 얼마든지 추천을 드리고 공부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틀 자판기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너무 아름다우신 전직 승무원이시고 최근에 2건을 매도하셔서 총 2,900만 원의 매도 차익 순수익을 만드셨습니다. 앞으로는 40세 전에 40억이라는 자산을 만드는 게 목표라고 하세요. 제가 그때까지 응원하고 꼭 어디 가지 마시고 끝까지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경매를 하시다가 어려운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제 영상에는 이런 인터뷰한 영상이나 동기부 영상이 많으니까 꼭 보시고 도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